2024년 세무사 1차 61회 회계학개론 27번을 설명하겠습니다. 27번은 정상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총이익을 분석합니다. 이 영상은 원가관리회계 객관식 기출문제 연습집에 수록된 문제를 온에어 스튜디오 AI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전반부에서 연도별 기출문제와 당해연도 기출문제를 목차별로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출제문항에 관련된 핵심 개념과 풀이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제문항에 관한 풀이과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부를 건너뛰고 후반부의 풀이과정 설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세무사 1차 61회 회계학개론에서는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부터 24번까지 24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25번부터 40번까지 16문제는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8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사항을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보통 수준의 문제로 특히 2024년도 출제문항은 출제 분야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여 숙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7번은 정상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총이익을 분석합니다.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집 계방법에 따라서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혼합원가 계산, 역산원가 계산으로 분류하고 원가 계산에 투입되는 원가 측정치에 따라서 실제원가 계산, 정상원가 계산, 표준원가 계산으로 분류합니다.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정상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이 결합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와 함께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정상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를 확인하고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 바랍니다. 주 세무는 정상원가 계산제도에 의해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50%를 예정 배부합니다. 이 회사는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데 매출액과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총이익을 분석합니다. 제조 과정에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데 어떤 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켜 제품원가를 계산하는지에 따라 실제원가 계산, 정상원가 계산, 표준원가 계산으로 분류합니다. 실제원가 계산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정상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원가로 계산하지만 제조간접원가는 연초에 설정한 예정배부율에 의해 제품에 배부하고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중에서 예정배부액으로 제품에 배부되지 못한 과대 또는 과소배부액은 기말에 제품에 다시 배부합니다.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실제원가 중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허용된 표준원가만 제품에 배부하고 실제원가 중에서 표준원가로 제품에 배부되지 못한 나머지 원가는 원가요소별로 원가 차이로 분류했다가 기말에 제품에 다시 배부합니다. 제조업에서 생산활동에 투입할 원재료는 원재료 계정에 기록했다가 원재료가 생산활동에 사용되면 사용된 원재료의 원가가 제공품 계정에 대체되고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투입된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도 제공품 계정에 대체되고 제조공정에서 제품이 완성되면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 계정으로 대체되고 제품이 판매되면 판매된 제품의 원가가 제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주 세무의 원재료 기초잔액 5,000원에 단기 원재료 구입액 4만원을 가산한 사용가능 원재료는 45,000원이고 이 중에서 기말 현재 사용되지 않고 원재료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만원을 차감하면 단기의 제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원가는 35,000원입니다. 제조과정에 투입된 재료 원가는
원가 대상별로 추적 가능한 직접 재료 원가와 추적하기 어려운 간접 재료 원가로 세분되는데 지금은 재료 원가 35,000원 중에서 얼마가 직접 재료 원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직접 재료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 바로 대체되고 간접 재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 계정에 집계했다가 제조 간접 원가를 제공품 계정에 대체합니다. 노무 원가가 발생하면 미지급임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하는데 미지급임금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부채 계정의 오른쪽 대면에는 기초잔액과 발생액이 기록되고 왼쪽 차변에는 임금 지급액과 기말잔액이 기록됩니다. 미지급임금 계정의 왼쪽 차변에는 임금 단기 지급액과 기말잔액이 기입되는데 임금 단기 지급액은 4만원, 기말잔액은 2만원이어서 미지급임금 총액은 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미지급임금 기초잔액이 만원이기 때문에 단기 발생 노무원가는 5만원입니다. 이 회사는 공장에서 발생한 임금 5만원 중에서 80%가 직접 노무원가이기 때문에 제품별로 추적 가능한 직접 노무원가는 4만원으로 제공품 계정에 대체되고 나머지 만원은 간접 노무원가로 제조간접원가 계정에 대체됩니다. 제조경비 15,000원은 제조간접원가로 제조간접원가 계정에 기입되고 제조간접원가 중에서 직접 노무원가 4만원의 50%인 2만원이 예정원가로 제조간접원가 계정에서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제공품 계정에 대체된 단기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4만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 2만원이고 여기에 전기에 발생한 기초제공품 만원을 가산하면 단기 총제조원가가 되고 이 중에서 기말제공품 2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은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인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됩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 계정으로 대체되고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전기에 완성된 기초제품 제공 15,000원을 가산하면 단기 판매 가능 제품의 총원가가 됩니다. 이 중에서 기말 현재 판매되지 못한 기말 제품 재고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단기에 판매된 제품의 원가인 매출원가입니다. 이 회사의 조정 전 매출원가가 7만원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의 기말 제품 2만원을 가산한 판매 가능 제품의 원가는 9만원이고 이 중에서 기초제품 제공 15,000원을 차감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75,000원입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기말 제공품 25,000원을 합계한 총제조원가는 10만원이고 이 중에서 기초제공품 만원을 차감한 단기제조원가는 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단기에 직접 재료원가는 4만원, 제조간접원가의 정배부액은 2만원이기 때문에 직접 재료원가는 3만원이고 재료원가 35,000원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 3만원을 차감한 간접 재료원가는 5,000원입니다. 간접 재료원가 5,000원을 포함한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3만원인데 이 중에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 2만원을 차감한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은 만원입니다. 이 회사는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 만원을 매출원가 계정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 전 매출원가 7만원에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 만원을 가산한 조정 후 매출원가는 8만원이고 매출액 10만원에서 조정 후 매출원가 8만원을 차감한 조정 후 매출 총이익은 2만원입니다. 주 세무가 2000XA년 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 총이익은 2만원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2만원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정상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